퇴행성 신경질환과 당뇨,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응집 원인을 국내 과학자가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앞으로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숙명여대 화학과 함시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4월 과학기술자상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역동 연력학이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이 단백질 응집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셨다고 했어요.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요. 어떤 연구였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요인에서 응집을 하게 되면 물에 잘 이제 녹지 않게 돼서 독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독성 응집체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나 기관들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또 광우병과 같은 그런 퇴행성 신경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암 등도 이 단백질 응집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이제 왜 응집하는지, 어떻게 응집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질병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말씀하신 발음하기 어려운 역동 연력학이라는 이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우리 생체 내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응집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응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예. 이 열역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역동 연력학은 사실 이제 두 가지 분야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 기술하고 저희가 융합을 해서 만든 기술인데요. 연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생체 반응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적용되는 그런 법칙의 하나인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막 이제 분비가 돼서 이것을 영양소로 분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소화 효소가 갑자기 막 조립이 돼가지고 다시 음식물로 되지는 않거든요. 즉, 이 반응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단백질 응집이라는 이 질환과 연관된 이 과정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슈퍼컴퓨팅 방법으로는 단백질들이 이제 어떻게 응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굉장히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해상도 카메라는 얼마나 고해상도냐 하면 1mm에 1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원자, 굉장히 작은 눈에 안 보이죠. 원자, 분자. 저희들은 이제 원자, 분자를 연구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원자, 분자 레벨에서 규명을 해야 왜 응집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해상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퓨팅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 생체 내에서 단백질들이 이제 어떻게 응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밝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력학을 이제 접목을 해서 그러면 왜 응집하는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응집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한 그런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백질 응집으로 통해서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우리가 진단을 해서 좀 결과물을 조절을 한다면은 환자들에게 충분한 영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력학과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됐습니까? 그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신데 이제 그 슈퍼컴퓨팅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저희 2013년 노벨 화학상이 이 분야에서 이제 세 분이 받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슈퍼컴퓨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우리 생체 분자, 굉장히 복잡한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들의 움직임이나 반응을 우리가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서 재현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원자 수준의 그런 고해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슈퍼컴퓨팅 분야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슈퍼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사용을 해서 예. 그런 단백질과 같은 그 생체 분자의 반응을 이제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 아까 노벨상 받은 그 세 분이 한 공로가 뭐냐면 예.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 생체 분자와 같은 복잡한 분자들을 슈퍼컴퓨터 상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질병과 같은 복잡한 반응들은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규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013년 노벨상을 받은 그 전산화학자 세 분은 이제 고전역학 방법과 양자역학 방법을 접목을 해서 이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마치 생체 내에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응집을 하는가 이런 예. 것들을 마치 무비로 영상으로 이렇게 쭉 필름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이 이제 수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이렇게 뭉치는 생체 내에서 뭉치는 그 과정을 다 들여다 본다고 해서 예. 그 과정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도대체 단백질이 이렇게 응집한단 말이에요. 왜 응집을 하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응집을 하는가? 또 단백질이 덩치가 큰데 어떤 부분이 응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연력학을 이제 접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슈퍼컴퓨팅 프로그램에다가 연력학을 접목해서 프로그래밍을 돌리면 이런 방향성 같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만든 그래서 거예요? 슈퍼컴퓨팅 방법과 예.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그런 영화들을 찍고 그다음에 그 매 순간순간이 왜 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지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연력학 방법을 접목을 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독자적인 기술인 역동 열역학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기술이 거는 기대 효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역동 연력학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는데요. 네. 우리 생체 반응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역동적인 반응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력학이다. 그래서 역동 연력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핵심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단백질 응집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 응집을 하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사실은 특정한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인데 응집 잘하는 이런 단백질들은 특정한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정한 구조가 없는 이런 무정형 단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정형 단백질에다가 적용 가능한 연력학 그 기술을 개발한 게 첫 번째 핵심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저희 단백질들이 우리 몸 안에 가장 많은 분자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태까지 많은 단백질 연구가 사실 이 주변에 이 물을 많이 이제 무시를 하고 단백질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단백질이 사실 응집을 한다는 건 물하고 별로 안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기름이 이렇게 응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 주변에 있는 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우리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저희 핵심 기술 두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신속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하나의 형태가 주변에 있는 물과 이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린다. 근데 이 단백질의 모양이 한 100만 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100만 일이 걸리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든데 예. 저희는 그 단백질과 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신속하게 계산을 해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죠. 그렇군요. 10초 이내로 아하.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무정형 단백질이나 굉장히 복잡한 반응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두 번째 기술이고요. 예. 세 번째 기술은 이제 단백질이 이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부르는데 그 핫스팟이 어떤 부분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역동 연력학을 우리가 질병 메커니즘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돌연변이를 도입을 하거나 바꾸면 이것이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부분만 딱 골라내서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겠군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상호작용하는 부분. 그렇죠. 문제가 예, 되는 예. 부분하고 상호작용을 그래서- 잘하는 그런 신약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아하. 있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수님께서는 지금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네. 기초 학문 아니겠습니까? 네. 슈퍼컴퓨터과 열역학, 또 역동 연력학, 융합 복합 시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요. 이 기초 학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제자라든지 후배 양성에도 힘을 쓰시고 계시고요. 앞으로 또 계획 있으시다면 어떤 걸 있으세요? 네, 제 꿈은 두 가지인데요. 예, 첫 예.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저희의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왜 정상세포가 질병세포로 바뀌는가, 우리 몸 안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첫 번째 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전산화학자들, 특히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산화학자들을 잘 양성하는 것이 제 두 번째 꿈입니다. 예, 네. 후학 양성과 난치병 치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함시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